안녕하세요. 나이스 시험평가 기업평가본부의 김웅 연구원입니다. 최근 작성한 삼성그룹 분석 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개요입니다. 삼성그룹은 2022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공시대상 기업 집단 중 공정자산기준 1위로 삼성그룹의 전체자산 총액은 2021년 말 기준 915조 원이고요. 이중 비금융사가 420조 원으로 46%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매출은 그룹 총 379조 원으로 이중 비금융사가 8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룹은 비금융, 금융 부문 모두 우수한 사업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금융 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자 부문의 재무적 비중이 비금융 부문의 재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에비타의 경우에 전자 부문의 비중이 비금융 부분 전체에서 98.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최대 주주로서 삼성물산을 지배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생명보험의 최대 주주인 가운데 다시 삼성생명보험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 구조를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 및 그 특수관계인이 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그룹의 주요 크레딧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그룹 내 핵심 사업부인 전자 부문의 실적 변동 수준에 대한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에 기인한 전자 부문의 실적 부진이 그룹의 영업실적 감소로 이어졌으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비대면 수요 증가, 각국의 경기 부양책 등에 따른 경기 회복으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전자 부문에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그룹의 영업 실적도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와 금리 인상 및 소비 감소로 글로벌 경제 회복 기조가 둔화될 조짐이 보여 전자 부문의 실적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그룹 내 핵심 사업인 반도체 분야의 경우 최근 반도체가 안보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과정에서 삼성전자도 민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로 미국에서 최근 발효된 반도체 과학법상 미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은 중국 내 생산 라인에 대한 증설, 확장 투자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중국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는 삼성전자도 이와 관련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안한 칩4 협의체 내에서 향후 논의될 내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신성장 사업을 포함한 투자 추이와 이에 따른 그룹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삼성전자는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미국 텍사스주에 향후 약 260조 원에 달하는 신규 반도체 생산 라인 투자 계획을 밝혔으며, 현재 테일러시에서는 21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팹 건설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의 경우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3, 4조 원 규모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장 투자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송도 제4공장을 설립 중인 가운데 제2바이오 캠퍼스 건립도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삼성물산도 소형 모듈 원전 등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향후 이러한 그룹의 신성장 사업을 포함한 지속적인 대규모 투자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자의 성격 및 그 규모와 더불어 이에 따라 그룹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이 받는 영향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 부문과 관련한 크레딧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사업 기반이 매우 우수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당면한 재무 안정성이 저하될 위험은 낮습니다. 그러나 국내 경기 동향,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업권별 규제 변화에 따라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 증권 부문은 증시 하락, 주식 거래 대금 감소에 따른 위탁 매매 부문 실적 저하 및 채권 운용 리스크 증가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권별 규제 변화와 관련해서는 2023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인 IFRS 17과 KICS, 소위 킥스로 인해서 보험 부채에 대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부채 규모 증가 시 보험사의 IBC 비율 하락 우려로 자본 확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금리 상승 기준은 오히려 보험부채 평가액을 낮춤으로써 보험사의 자본 적정성 유지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그룹의 지배구조 측면의 이슈와 관련해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계열 내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처리 문제와 지분율 축소 문제로 인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삼성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대응체제 구축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며 추후 구체적인 지배구조 재편 내용 및 시기, 그리고 재편 과정에서 관련 계열사들의 지배구조적 중요도 변화, 관련 계열사의 사업 및 재무 안정성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등급 변동 현황 및 전망입니다. 최근 글로벌 소비도나 우려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전자부문이 보유한 매우 우수한 재무적 완충력을 감안하면 이 전자부문에서는 당분간 안정적인 신용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중공업, 건설 부문과 기타 부문의 경우 전자부문에 비해서 재무적 완충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업황 민감도가 높으므로 향후 사업 실적과 재무 안정성 변동과 관련해서 모니터링이 요구됩니다. 삼성그룹 금융 부문의 경우에는 각 계열사들이 업계 수위에 매우 우수한 사업 기반을 확보하고 있고 재무 안정성 또한 우수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중단기적으로 신용등급의 변동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